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는 휴머노이드가 어렵다라고 지금 봐야겠네요. 방식은 사람의 동작을 모방해서 휴머노이드를 교시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는 거는 일단 그 방식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제작 과정입니다. 이 로봇 쪽, 이 하드웨어부터 먼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의 이제 물리적인 이제 구성 구조와 이제 구성 요소가 네.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로봇 중에서 이제 저희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 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하드웨어들이 필수적인지. 일단은 사실 뭐 하드웨어 필수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로봇이 왜 움직이는지부터 저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질문 보고 느낀 게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모터를 그래픽 카드에 꼽으면은 로봇이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로봇은 움직이는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물리적인 힘은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전부 이제 전자기력이라는 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터. 네. 모터죠. 근데 모터에 이제 전선 꼽으면 돌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의 모터에 전선 꼽으면 얘가 막 이렇게 각기춤을 출 거 아니에요? 빠르겠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걔가 잘 움직이게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전선을 모터에 있는 로봇에 있는 모터에다가 전선을 다 꼽아봐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로봇이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 제어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제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어는 모터는 전류가 들어가야지 전자기력이 생기면서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전류 제어를 해주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상식적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가 전기를 어떻게 써요?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해주는 부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부품단에 있는 제어기, 되게 이제 우리 쪽 업계에서는 드라이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드라이버가 무슨 윈도우즈 드라이버가 아니라 전류 제어해주는 애를 보통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전류 제어해서 모터를 제어하든지, 아니면 센서에 있는 어떤 값들에 대한 전류 센싱을 해가지고 얘를 디지털로 바꿔줘가지고 뭐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펌웨어 레벨의 이제 제어기들. 요게 이제 디바이스 레벨이라고 흔히 그게 얘기하는 이제 거죠. 하나의 이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모터,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이제 그걸 이제 좀 감속해주는 힘을 내주는 감속기. 그러니까 보통은 요새는 세트로 봐. 옛날에 하면 모터 따로, 엔코더 따로, 드라이버 그쵸. 따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이제 관절 모듈, 뭐 비전 모듈, 뭐 센서 모듈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말단은 펌웨어 레벨에서 구현된 장치 제어기, 소위 드라이버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게 가장 낮은 단계의 제어기죠. 예, 그게 있고요.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제 로봇의 제어기, 제가 제어기란 말을 지금 또 되게 많이 쓸 건데 이 제어가 다 계층이 있어요. 한 3단계 정도로 이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레벨의 제어기, 이제 가장 컨트롤러라고 낮은 볼수 단계의 있겠네요. 제어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과정을 좀 건너뛰어보고 자,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엔비디아가 전기는 못 쏴요. 근데 전기는 해주는 애가 있으니까 그 전기를 잘 제어해주는 애한테 엔비디아가 얘가 막 이렇게 각기춤을 안 추게 계속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자, 너 1초에는 전류를 1만큼 쏴. 그 다음에 0.1초 있다가는 전류를 5만큼 쏴. 뭐 그 다음 또 있다가는 얼만큼 해서 엔비디아에게 제어를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는 게 결국은 이 그 딥러닝 모델에서 계속 어떤 명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각 관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관절이 50개다. 그 50개에 대한 명령 값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전류 명령 값들이. 그런 게 나오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잘 시켰더니 얘가 이제 막 각기춤을 안 추고 잘 서 있더라. 계속 주입하는 거네요. 계속 얘가 이제 실시간으로. 예, 맞아요. 그 명령이 실시간으로 계속 가야 되지.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은 사실 엔비디아 쪽 어떤 뭐 연산 장치, 뭐 지금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얘로 명령을 보낼 수 있는 통신 체계, 그 다음에 얘를 제어해주는 제어. 요것만 있으면 로봇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로봇이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이 엔비디아 애들이 있기 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로보틱스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제어기가 있어요. 이 제어기는 뭐냐면은 이 전류를 제어해주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힘주는 부품에다가
얘들을 어떻게 로봇이 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거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다이나믹스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의 어떤 동력학이라고 하죠. 이 동력학을 방정식을 다 실시간으로 풉니다. 쫙 풀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얘가 안 넘어지게 계속 명령을 보내주는 거. 이러고 있다가 누가 훅 밀었어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힘 줘야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명령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어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제어기, 모션 제어기, 네, 그렇죠. 모션 제어기, 뭐 자세 제어기, 이게 다 이제 제어기류들인데 얘는 이제 중간 레벨, 2단계 레벨의 보통 제어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얘가 이제 하이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엔비디아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엔비디아는 없어요. 엔비디아도 없고 테슬라도 아직 나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얘는 되게 로보틱스 관점의 제어기인 거예요. 이제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로봇을 서 있게 휴머노이드가 잘 서 있다, 잘 움직이게 해주는 거. 그다음 뭐 점프를 했는데 얘가 잘 착질하게 제어를 자세 제어, 그러니까 자세 제어에 가깝다고 기본적인 보시면 펑션에 되는데 대한 그렇죠. 제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이게 바뀐 게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건 방정식을 풀어서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이 부분을 딥러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막 이제 안 넘어지고 잘 걷고 막 계단 올라가다 자빠지지 않고 옛날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도 근데 2단계 제어인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3단계가 나오는 거고 네. 3단계에서나 뭐 그나마 이제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인지 기반으로 뭘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게 다 이제 모방 학습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데모 같은 거 보면 지금 하이파이브하고 뭐 이게 물 따라주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예. 잘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죠. 네. 이거를 보통은 요새 이제 쓰이는 기술은 사람을 따라하게 해요. 로봇이.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을 입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 관절 값으로 로봇이 따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조이스틱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 그 키넥트 카메라라고 옛날에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의 관절을 따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든지 어쨌건 사람이 로봇을 보면서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로봇이 뭔가 하게 해요. 술을 따르든 병 따개를 따든 하이파이브를 하든 이렇게 모방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실을 시켜서 걔를 계속 학습시키면은 로봇이 그 동작을 나중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언제 하냐고요, 그거를? 아 그렇죠. 언제 하는지 맞아요. 언제 하는지 판단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말 잘 돼서 지금 어쨌건 가장 진보된 기술은 모방 학습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모든 이제 뭐 테슬라에서 뭐 조립하고 뭐 이런 게 아마 거의 대부분 모방학습으로 그게 진짜 공간에서 하든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하든 모방학습을 할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로보틱스 제어기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거 입고 아니면 키넥트로 찍어서 로봇을 따라하게만 하면 로봇이 진짜 그러면은 언제 하냐까지 다 학습을 시켜서 1억 명이 그럼 이거 한다고 쳐보죠. 1억 명이 교실을 시켰어. 그 데이터가 쌓였어. 그럼 뭐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휴머노이드 학습을 시켰어요. 휴머노이드가 반도체 웨이퍼 나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웨이퍼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날리려면은 얘가 수평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랜저가 네, 그때 그 저희 이제 티로보틱스의 전용 이거 한 장의 그랜저 안 됩니다.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거 날르다 잘못하면 와장창 하면 그냥 4천만 원 주주주주쭉 날아가는 거예요. 얘를 뺄 때 그 반도체 로봇들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포크로 뜨잖아요. 자, 휴머노이드가 이거를 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머노이드가 웨이퍼는 안 써도 돼. 가짜를 써도 되는데 가짜 웨이퍼라고 치죠. 얘를 사람이 떠가지고 이렇게 빼는 동작을 내가 재현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중에서 이 위아래로 100분의 1mm도 안 움직이고서 수평으로 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어렵죠.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값들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결정론적으로 보내버리죠. 그럼 로봇이 기계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사람이 이런 모방학습이 발전을 해도 얘가 기계처럼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얘를 기계처럼 움직여서 학습을 시킬 수는 있죠.
그러려면 결국은 옛날 고전적인 모션 제어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건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계층의 3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깨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어렵다라고 지금 봐야겠네요. 방식은 사람의 동작을 모방해서 휴머노이드를 교시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는 거는 일단 그 방식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예. 물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거를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웨이퍼 로봇이 얘를 빼올 수 있겠죠. 근데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웨이퍼 빼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방식으로는 못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상 이제 기존 로봇들이 다 이제 휴머노이드로 대체되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막 할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로봇이 옛날에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쵸. 무거운 네. 거 들든 정밀하게 움직이든 위험한 무슨 거 하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했는데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그 휴머노이드가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사실은. 이제 좀 관절도 많고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버튼을 누르든 뭐 이렇게 로딩 작업을 하든 뭐 이렇게 막 닦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건 휴머노이드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계까지 대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네. 제가 일반인 입장으로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에 대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쪽이네 약간.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까 전에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저 순간 왜 그 생각을 못 해봤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하니까 물 따라줘 하면 얘가 물 따라줄게요 하고 물을 따라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명령에 대한 어떤 그렇죠. 생각에 대한 것들 지금 아까 그 이제 상장사 리스트들 중에서 요거 하는 회사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직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네요. 시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얘들이 회사가 성숙해서 상장할 만큼 회사가 없어요. 아직 없으니까 기술이 아직 뭔가 명확한 게 없고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부품 생태계 있고 옛날부터 있었죠.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도 꽤 있고 됐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은 판단의 영역입니다. 언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거를 무슨 짓이든 써서 만들 텐데 그 상장사 리스트에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안 된다. 얘도 이제 10년 있어야지 리스트가 올라간다. 시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죠. 할 만큼의 플랫폼도 안 나왔었으니까 없었던 거죠. 로봇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로봇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판단이냐 이거. 근데 이제 로봇이 잘 움직이잖아요. 딥러닝 써도 휴머노이드 움직이게 이제 생긴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인 거예요. 플랫폼 기술이 성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영위하시는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상장하려면 좀 더 많이 걸리실 것이고 오히려 그 전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매출 같은 걸로 보면 더 올라가겠죠. 그 저희가 하드웨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뭐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로봇을 어떻게 교시해 가지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교시를 하는지 뭐 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좀 이 네.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냐는 얘기죠. 쉽게 뭐, 얘기해서. 그쵸,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안 했죠. 이제 SI라고 하던 그쵸, 시절에 예. 그때는 이제 플랫폼까지 있는 상태는 제가 다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잖아요. 이제 엔비디아도 없는 지금 이제 그 상황. 그런 상황일 때는 그냥 PLC라는 장비를 써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그 PLC라는 장비를 써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움직여. 그거 하나씩 실행시켰어요. 야, 1번 움직여. 끝나면 2번 움직여. 3번 움직여. 4번 움직여. 순차 제어라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원리는 다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뭐 또 소프트웨어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기보다는 PLC라는 장치를 써서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죠. 이게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PLC라는 걸 쓰기보다는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거를 코드로 그냥 이렇게 코딩이라는 걸 해서 만든다든지 여기서 조금 더 진보되면 얘를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엔진이라든지 도구 같은 걸 써서 이걸 만든다든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는 솔직히 그건 너무 꿈 같은 얘기고요. 목적에 맞는 어떻게 좀 특화된 일을 해주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기를 굽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자 고기를 인식한다. 좌표가 따이면 로봇을 거기까지 움직인다. 뭐 힘 센서가 감지될 때까지 로봇을 내려온다.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라기보단 차라리 그런 목적을 하면 그냥 고기 굽는 걸 계속 교실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예. 계속 아까 모방학습을 시켜서 그냥 사람이 고기를 한 10,000번 정도 구워 이렇게 10,000번 정도 구워서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놓고 플레이하면 그냥 로봇이 계속 고기를 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금의 이제 조금 좀 이제 핫한 기술. 못했던 걸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빨래를 갠다든지 이거 뭐 답 없거든요, 사실. 어렵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제일 그게 결국 지금 판단이라는 건 근데 우리가 사실은 판단이라는 건 굉장히 하이어라키한 거예요. 이게 계층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있듯이 로봇도 사실 다 판단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1mm 움직일지 안 할지도 판단이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명령이랑 다른 건가요, 그럼 이건? 야, 너 뭐 해라고. 너 고기 구워 이러면 고기 구울 수 있는데. 네. 얘가 이제 언제 고기를 구워야지 판단할 수. 예, 언제가 결국은 핵심인 건데 내가 이제 고기를 굽기 위해서 팔을 일로 꺾을지 이것도 판단이라고는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인지 판단이라기보다는 되게 제어적인 그렇죠. 판단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인지를 해가지고 할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능에 가장 가까운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딱히 명확한 솔루션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이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있죠. 그 영상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이 손을 드는 게 인식이 되면 나도 손을 쳐줘. 되게 기계적인 학습이죠. 근데 조금 나가보자 이거야. 얘가 로봇이 막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이 있어. 안드로이드야. 사람이 오늘 올리는데 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사람은 막 이렇게 같이 하이파이브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연 고려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이 물론 휴머노이드가 막 점프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단편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데만 쓰여질 확률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못했던 것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무슨 미국에서 빨래 접는 거 만들어도 회사 가치가 무슨 뭐 몇십 존지 몇 존지 이렇대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빨래만 제대로 개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 굽는 로봇을 만들었어. 내가 봤을 땐 미국 가면은 몇 조 나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로봇 사다가 지금 이거 고기 굽는 거야. 근데 결국은 뭐 좀 먼 미래긴 한데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은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질 텐데 그럼 뭐 나오겠죠.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우열을 가릴 수가 있는 그때는 건가요?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원가 경쟁력, 편의성, 디자인 뭐 이런 게 되게 아니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서요. 다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랑 비교하면은 자동차 다 앞으로 가잖아요. 뭘 기준으로 앞으로 못 가는 자동차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그런 뭐 SNS 그런 뭐 네.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어. 옛날에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결국 사람들이 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그건 유행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검열했네 이러면 이제 걔 망하는 거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평준화가 되면 모든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로봇은 아직은 모든 그 3단계의 레이어가 다 평준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발전은 이제 플랫폼에서 풀지 못했던 게 그래도 딥러닝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체 생태계가 갈 수 있을 준비 정도가 된 것이고 이제 이 생태계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크겠죠. 지금부터 10년 동안 크겠죠. 이제 오늘 대표님과 네. 함께 로봇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내 그리고 해외의 빅테크 기업들이 역할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로봇이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왜 제가 뭐 말을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계속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계몽 같은 거 일반인들이 너무 제목을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지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투자도 좀 잘 되고 이게 좀 산업 생태계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제가 만나보면 잘못 알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이게 될 때까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해주신 브레이브수 9634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